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수필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이신 김재일 작가님께서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해라는 수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게다가 직접 영상까지 제작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김재일 작가님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 나무 불꽃으로 이어지는 세 편의 연작은 여성의 입장을 항변할 수밖에 없는, 굳이 이것을 페미니즘이라 편향시키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이다. 여성이 일종의 소수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 성긴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또는 착근조차 어려운 환경인지를 소설 속 가족관계에서부터 기초한다. 세 편의 소설에서 관찰 대상체격인 영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순서대로 변한다. 남편의 관점에서 영애는 현실 세계에서 점점 죽어가는 와이프, 형부의 관점에서 타락과 금기의 대상이자 뮤즈이자 처제, 언니인 인혜의 관점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작은 불꽃으로서 관념적일 수밖에 없지만 재생되어가는 동생으로 보여진다. 육식을 회피하는 영애의 무의식을 관찰하는 주체가 대상과 멀어지거나 동일시 또는 관조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느껴진다. 영애가 채식주의 동기를 갖게 되는 이유는 꿈에서 본 얼굴들이라 한다. 얼굴이 나오며 피를 흘리는 모습, 고기로 절각당한 동물의 사체가 의인화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 이미지들이 각인된 무의식의 기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태생만 시골 출신인 나는 어릴 적 시골 동네 어른들이 모여 한바탕 고기 파티를 하는 행위들을 기억한다. 맷돌의 윗돌을 형구돌 삼아 반쯤 땅에 묻어두고 나무로 지탱하고, 한쪽에서는 염소 목을 맨 밧줄을 잡아당겨 숨통을 끊는다. 마치 절두산 순교 성지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겠다. 그런 뒤에는 염소의 배를 갈라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김이 올라오는 위장들을 꺼내고, 특별히 가는 즉석에서 참기름장에 시식하는 모습. 개는 목줄을 메고 쌀가마니에 넣어 전봇대에 매단 후 고기가 연해지게 하기 위해 매질한 후 바로 지푸라기 불로 태우기 시작했다. 당시 파티 분위기와는 달리 나는 한 점의 고기도 입에 넣지 못하고 밥물만 삼키듯 했었다. 채식주의자에서는 영애가 억압적 육식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하며 마침내 손목을 긋는 자해에 이르고 남편과 그녀의 가족과의 불화 과정을 보여준다. 영애가 육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자해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목동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억지로 고기를 입안으로 밀어넣는 아버지의 행동은 흡사, 성폭행의 형태로도 보이며 굶겨서 가하는 폭력보다 더 강한 폭력의 느낌을 갖게 한다. 저 고기 안 먹어요. 먹어! 어쩌면 이는 우리 이전의 기성세대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의 기호적 의미가 아닐까. 몽고 반점은 영해의 몸에 유아기 때만 존재할 여전히 남아있는 몽고 반점에 끌리는 남자의 시선에서 출발한다. 그녀의 형부 이내의 남편 직업이 비디오 아트라는 예술 영역인데 영해의 몸을 꽃과 나무로 현현시켜주며 그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형부는 자신의 몸에도 영해와 똑같이 꽃과 나무로 페인팅하여 두 남녀의 정사씬을 아트 비디오로 남긴다. 우연히 영해의 집을 방문한 인해가 이를 발견하고 오열하며 그 둘을 정신병원으로 보낸다. 이 장면은 예술 언어의 폭행이자 금기의 선을 넘는 과정이며 남성성의 퇴락 과정으로 비춰진다. 나무 불꽃에서는 영해는 육식 거부를 넘어 극심한 거식증으로 발전하는데 정신병원에서조차 감당할 수 없어 영양 보충을 위해 큰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어진다. 현실 세계에서 영해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점점 말라가는데 마치 물구나무 선 손은 뿌리이자 두 팔은 가지들이며 음부는 꽃으로 묘사된다. 이내에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니 하는 말에 영해는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래 왜 안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착근조차 할 수 없는 인격체가 나무가 되어 도피할 수 있다면 왜 안 되는 것인데 죽음에 대한 일시적 현시이자 각인이 일어나는 에피파니이다. 결말로서의 일련의 내용들은 이내는 가족이자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영해의 속내를 관찰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어릴 적부터 겪어왔던 아버지 위주의 가족관계, 뇌리에 유착된 가부장제에 대한 자기 고백과 자백조로 그녀 자신도 여성으로서 겪었던 가족과 남편에 의한 묵살의 가정사를 토해냄과 동시에 정신적 사륙의 고통을 되새김해 내는 것이다. 소설 말미 인해가 관념적으로 목격하는 나무 불꽃은 영해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급격한 자기 인식의 변화이자 독자에게도 목격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주목되는 부분은 영화 채식주의자에서 영해의 남편은 처형인 인해에게 영해와는 다른 애틋한 연정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된다. 인해의 남편이자 영해의 형부는 영해가 자해할 당시 황급히 그녀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뛰어간 사람이다. 여기서는 단순한 가족관계의 형태로 묘사된다. 반면 몽고 반점에서는 영해에 대한 형부의 시선은 이미 영해의 남편과 똑같이 가중된 행위이자 사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남자의 모습은 마치 사회 진화론에서 멀어지는 남근적 사고이자 육식의 푸드체인에서 먹잇감을 향한 자기 연민이며 자기 희생처럼 보여진 것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환멸과
증오의 대상인 남성성이 갖는 수컷 본능이 점잖게 묘사된 것일 뿐 영해를 억압 대상으로 여겼던 아버지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채식주의는 억압된 여성의 주체적 태도이자 이마저도 억압되는 소설 속 남성 사회와 현실 사회의 관습적 태도를 향한 항변의 목소리이다. 여전히 이 사회에서 여성은 성소수자나 인종차별과 다를 것 없이 소수자로서 남성과 동반되지 못하는 극한 상황들이 난무함을 볼 때 소설과 현실 모두 안타깝다. 그 실말이나 진일보하는 것이 보이기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과 이에 따른 보상심리마저 발동하여 역진하는 모습도 꽤 불편하다. 번외로 인간이 고기를 획득하고 섭취하는 방식은 이미 선사시대 채집 생활에서부터 기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현대 사회에서까지 적용하기란 무리가 아닐까. 그런 DNA 인자를 물려받아 지금도 고기 섭취는 당연한 것이라 취급하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종교가 정치적 산물이듯이 육식은 산업적 산물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이다. 영화 패스트푸드 네이션이나 푸드 주식회사를 보면 지금의 고기 산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데 앞서 언급한 방식보다 더 잔인하게 비춰진다. 초지에는 나가보지도 못하고 축사에 빽빽하게 갇혀 비육 사료를 먹고 공기총 같은 것으로 머리에 단발로 쏘는 도축 방식. 고기로 가공 과정은 내장이나 배설물은 제거되지 않은 채 몸체는 톱날을 지나며 반으로 갈라지고 육질을 소독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통과시키는 방식은 마치 화학산업을 연상시킬 만큼 위험 요소들이 많다. 이런 육식의 산업적 기만과 소비하는 과정에서 허욕의 만족이 뒤섞여 채식주의의 선택은 환영받지 못하거나 감시당하는 느낌이다. 육식은 어쩌면 진화생물학적으로 도태된 행위이자 야만적 식탐에 발전된 형태로 보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나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해 순수 문학에 대한 양심적 부채의식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다 보니 현 시점에서 육식을 위해 그 험난한 경로를 거쳐 오늘 고기를 먹었다는 것에도 자기 반성과 함께 자기 혐오를 담는다. 또한 소설 채식주의자에 반영된 남성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계기로 채식에 대한 개념과 그 기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아,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까지 김재일 작가님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해 들으셨습니다. 멋진 영상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수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박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적으셔서 reading보라@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